10월 14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02% 상승한 2623.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9% 하락한 770.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재지, 한세S24홀딩스, 삼성SNC, 나이백, JC현시스템, 지노맨컴퍼니, 예스24, 한성크린텍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출판사 제지 테마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들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인쇄소들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쇄소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 찍은 한강 책만 7만 부가 넘는다고 밝혔으며 한때는 종이 공급이 인쇄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점가에선 당분간 한강 신드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출판 및 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재지 관련주들도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드론 방산 테마입니다. 한국무인이동체 연구조합이 미국 노스다코타 주정부와 무인이동체 시스템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노스다코타주는 한국 기업의 비가십권 비행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고 60명이 넘게 다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오늘 북한군이 남한과 북한을 잇는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드론 및 방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웰의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웰은 H100과 H200을 잇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와 경영진들을 만났으며 해당 자리에서 경영진들이 블랙웰 완판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신영증권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개선 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유리기판 시장의 개화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반도체 및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유진투자증권에서 필옵틱스의 유리기판 장비가 다수 고객사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옵틱스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성크린텍은 최근 SK하이닉스와 폐수 처리장 관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경영권 분쟁 테마입니다. 최근 고려아연에 이어 티웨이항공 등 경영권 분쟁 소식이 전해진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티웨이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은 적극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를 2.6%까지 좁혔다고 전해졌는데요. 금요일 장마감 후에는 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에 대한 공개 매수나 추가 지분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예림당을 제외한 티웨이항공 그룹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예림당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출판사 관련주로도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엑스플러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이상도 외 한 명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이상도 외 한 명은 엑스플러스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의 공개 매수가 종료되면서 영풍이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MBK 파트너스 연합의 모든 공개 매수는 오늘 장마감과 함께 종료되었지만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체크해주세요. 모든 공개 매수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막을 내리고 경영권 분쟁의 2라운드는 주주총회 표대결을 통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주총회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삼성SNC가 오늘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삼성SNC는 평소 2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실망감 속에서 약세를 이어갔으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
현대차의 인도 증시 상장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나이백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파마 파트너링 서밋에서 핵심 파이프라인인 MP201의 비만 치료제 적응증 확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백 측은 MP201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미국 FDA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글로벌 기업들과 상업화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는 내일 한국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지노맨 컴퍼니는 지노맨 컴퍼니의 신규 타깃 항암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혁신적인 신규 타깃 발굴을 시작으로 신규 타깃 항암제 개발에 전반적인 역량을 입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AI 헬스케어 관련 국제과제에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이번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사업 육성 과제라고 전해졌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번 과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해외 진출 사업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비행 성공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라이프 시멘틱스의 최대 주주인 스피어 코리아가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사의 1차 벤더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라이프 시멘틱스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아이톡시와 퀀텀온, HL사이언스, 안암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법원은 유럽 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침해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과 더불어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회수 폐기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노을은 최근 노을의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인 마이랩 CER이 국제의약품 구매기구 기술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은 2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노을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인도네시아 내 종합병원 및 검진센터에 노을의 혈액분석 솔루션을 3년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니링크가 상승했습니다. 광저우 자동차그룹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 AI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천지테크놀로지에 하나로 총 1,418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포니 AI의 파트너사인 포니링크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포니링크는 포니 AI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한 바 있으며 포니 AI는 포니링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프리엠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재건 관련주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11월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 7곳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재건 관련주들은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